자,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하고 문풀 6시간 6주 이렇게 시작이 될 건데 이 분량을 보니까 조금 모자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문제가. 그래서 문제가 만약에 조금 부족하면은 뒤에 추후에 여러분한테 자료 더 제공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문풀은 뭐 여러분 제가 말 안 해도 문제에서 답을 찾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아시죠, 여러분? 답을 찾는 건 의미가 없는 이유는 문제가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빈출은 있을 수 있죠, 빈출 개념은. 근데 뭐 오늘 우리가 하는 선사시대의 빈출이라고 해봤자 뭐 너무 뻔한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 수업 같은 경우는 그렇고, 이제 이 문제집이 이제 지금 여러분하고 다루는 거는 기출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최근 한 3개년에서 5개년 사이, 그 사이에 문제들 중에서 그래도 이제 여러분 직렬에 조금 더 가까운 문제들만 뽑아서 이제 나열을 해 놓은 거고, 단원별로 묶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조금 쉽게 말하면 뭐 이제 여기에 안 나온 문제들도 있을 수 있고 하는데, 그거는 또 뒤에 예상 문제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또 보완을 하면 되니까, 제가 여기서 다루지 못한 사료라든가 유형은 또 그 다음 문제에서 다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 커리큘럼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 안에서 다 여러분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룰 수 있게 그렇게 배치를 했으니까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답을 찾는 건 의미가 없다는 게, 답을 찾는 건 사실 해설지 보면은 금방 답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답을 찾는 건 의미가 없고, 이제 유형도 파악하고 사료도 분석을 하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내 지식에 대한 확인, 거기에다가 암기까지, 요게 다 이루어져야 문제풀이 수업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답은 해설지 보고 찾으면 되는 거고, 여기서는 여러분이 이 시간을 활용을 해야 돼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그런 것도 중요하겠죠? 내가 이 문제를 물론 미리 풀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안 됐으니까 뭐 미리 풀어보고 안 풀어보고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고, 내가 문제를 풀 때 이런 거 있죠. 내가 이거 알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헷갈리는지, 아니면 아예 모르는지, 그걸 좀 체크해 놓으셔서, 만약에 아예 모르면 다시 기본서로 가셔가지고 기본서 내용 다시 공부하셔야 되고, 조금 헷갈리는 거 있죠. 여러분, 헷갈리는 건 내가 아는 걸까요? 모르는 걸까요? 모르는 거예요. 헷갈리는 건 다음에 나오면 틀리거든요.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체크를 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건 확실하게 아는 거 빼고 나머지 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확실하게 내가 이거 나는 알아, 이거는 맞출 수 있어 하는 건 내가 아는 거고, 그다음 보통 이렇잖아요. 사지선다 중에 2개는 내가 다 아는데 지문 2개 때문에 헷갈려서 틀리는 거 아니에요? 보통 학생들이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 2개는 알고 2개는 모르는 그 문제 있죠. 그 문제는 내가 모르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죠? 왜냐하면 다음에 그 문제가 나오면 틀릴 거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그것까지 체크를 하셔야 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내용을 다시 확인하셔서 기본서 내용을 다시 보고, 그리고 암기까지.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11월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험이 언제 있어요? 보통은 이제 뭐 지금 날짜가 나왔는지 제가 지금 좀 헷갈리긴 하지만 보통 뭐 3, 4, 5월 안에 있겠죠, 당연히. 그러면 시험이 그렇게 있어. 그럼 지금부터 얼마나 남았어요? 날짜가 엄청 많은 것처럼 느껴지죠. 내년이니까. 왜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시험 내년이잖아. 아직 많이 남았잖아. 한참 남았잖아.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10월이 시험이 뭐 4월에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10일도 벌써 오늘이 며칠이에요? 오늘이 13일이지 않아요? 13일? 12일? 그러면은 11월도 벌써 한 1주 이상 갔죠? 절반 가까이 와버렸지? 그럼 12월, 1월, 2월, 3월. 실상 시험은 4달 남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나한테 주어진 시간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냐면 이제 11월까지 센다 하더라도, 그리고 나서 시험이 만약에 4월에 있다, 또는 5월에 있다, 6월에 있다, 그러면 사실은 시험이, 물론 내가 좀 주력하는 직렬이 또 따로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3월까지 우리가 막 맥시멈 최대치로 공부를 끌어올린다고 하더라도 많이 남아봤자 4달? 또는 조금 더? 이렇게밖에 안 남은 거예요.
4달 동안 여러분이 5과목을 다 완성시킬 수 있어요? 100점 맞을 수 있을 만큼? 그래서 내가 합격할 수 있을 만큼? 사실 성적은 그만큼 만들어놔야 우리가 합격하는 거 알죠? 한국사는 몇 점 맞아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한국사 몇 점 맞아야 돼요? 100점. 당연하지. 한국사 몇 점 맞아야 합격할 수 있어요? 100점에 가깝게. 알겠죠? 100점에 가깝게. 만약에 내가 영어 성적이 좋아. 그러면 좀 더 틀려도 되지. 근데 나는 영어를 조금 못해. 그러면 한국사에서 좀 메꿔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전체적인 총점을 따져봤을 때 한국사 같은 경우는 몇 점 맞아야 되냐? 100점에 가깝게. 맞아야지 합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점수를 우리는 지금 몇 달 안에 만들어야 돼요? 한 4, 5달 안에. 그쵸? 3, 4, 5달 안에 만들어야 돼요. 그 점수를. 그러려면 지금 공부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진짜 지금부터 이 문풀 수업부터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정말 내년에 우리가 다시 만날지 안 만날지가 여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년에 나를 또 볼 것인가? 아니면 다시는 안 볼 것인가? 알겠죠? 그 결정이 될 만큼 중요해요. 지금부터는. 이 문풀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내가 진짜 열심히 공부하려면 정말 어려운 거고 할 게 많아. 하지만 그냥 대충 하려면 답만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한번 풀어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정말 간단하고. 그러니까 하기 나름이에요. 이거는. 내가 얼마나 내 지식을 내 거를 만들어 가느냐가 여기서는 정말 중요한데 그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고 여기서부터는 진짜예요. 말하자면. 수업 듣고 공부하는 거고 암기하는 거야. 뭐 다 똑같이 하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씩 뭐가 나타나냐?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정말 실력의 차이가 여기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부터, 지금 요 시점부터 내년 시험 볼 때까지 한 우리 한 4, 5달 남았다고 했죠. 그 시간은 진짜 잘 보내야 합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합격의 영광이 진짜 여러분한테 가는 거지. 여기서부터 그냥 전에 했던 것처럼 안일하게 그렇게 공부를 하면 이제 여러분의 수험 생활은 길어지는 거예요.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공부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었나? 내가 이렇게 뭔가를 해본 적이 있었나? 쉽게. 이게 여러분 직업을 갖는다는 게 또는 뭐 밥벌이를 찾는다는 게 사실 여러분 알잖아요. 간단한 거 아니죠. 간단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진짜 쉽게 말해서 목숨 걸고 해야 되는 일인 거잖아요. 그래야 내 밥벌이를 내가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이거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고 그런 일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 모두나 또는 저한테도 어려운 일이죠. 밥벌이라는 건 다 어려운 일이니까. 그래서 그걸 찾는 일을 소홀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마음을 굳게 먹고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이 내 밥벌이를 찾을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지금부터는 우리 그냥 기본서 수업 그냥 듣지 뭐 한국사 그냥 쭉 들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알겠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뭔가 해본 적이 있었나? 게임하는 거 말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본 적이 있었나? 쉽게 정말 그렇게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이제 선생으로서도 그렇고 제가 이제 여러분 동생 같은 마음에 또는 뭐 엄마 같은 마음에 이제 플러스 시켜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그거 하나는 여러분 잘 체크하세요. 복습 꼭 할 거. 그리고 이 복습을 사실 복습이라고 해서 그러면 내가 막 여기 지금 선사시대 하면은 막 오늘 집에 가서 막 구석기 시대부터 오늘 여기 남아서 구석기 시대부터 다시 다 또 1번부터 봐야 되나. 그래서 중요한 게 내가 알고 모르고를 정확하게 체크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훨씬 단축되면서 효율성 있게 공부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아는데 뭐하러 공부해. 그냥 쓱 한번 보면 되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잘 구별하시고 문제 풀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잘 구별하셔서 복습. 지금부터는 복습이 중요해요. 복습. 복습하는 게 중요하고 만약에 오늘 아니더라도 이번 주 안까지는 내가 알고 모르고 하는 것들을 기본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꼭 할 것. 알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 만났을 때 내가 지난주에 문제 풀었던 거 정도는 알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분량을 좀 잘
찾아서 가세요. 쉽게 말하면 잘 따라오는 거죠. 진도를 우리가 잘. 안 그러면 이제 밀리기 시작하면 아시죠, 여러분? 걷잡을 수 없이 그냥 손 놓게 되는 거? 한번 밀리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해봐서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잘 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1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봅시다. 자, 어쨌든 뭐 오늘은 선사시대니까 그닥 부담은 좀 없죠. 선사시대는 아무래도. 하지만 선사시대는 보통 1번 문제? 1번 문제부터 시험에서 틀리면 기분이 더럽겠지? 그쵸?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항상 야, 선사시대 1번 문제는 절대 틀리면 안 된다. 왜냐면 그 뒤에 나머지 문제들을 싹 좌우하거든요. 선사시대 1번 문제가. 별거 아니지만 암기만 하면 되는 거지만 사실 여기서부터 틀리고 만약에 1번 풀었는데 어려워. 그럼 이제 여러분의 멘탈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사실 시험이라고 하는 게 다 똑같은 조건에서 주어지는 것 같지만 이게 운도 필요하고 그날의 어떤 나의 컨디션, 배가 아픈지 안 아픈지, 아침에 내가 뭘 먹었는지, 커피를 마셔서 카페인을 섭취했는지 굉장히 많은 게 영향을 끼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사람의 이 기운이라는 게 또는 어떤 컨디션이라는 게 중요해서 진짜 공부를 많이 하고 가도 그날 막상 갔을 때, 시험장 갔을 때 멘탈이 흔들리는 친구들이 꼭 있어요. 그러니까 다 아는 건데 막상 풀면 막 이상하게 막 풀고 나와. 그리고 나서 이제 나와서 막 후회하는 거야. 내가 왜 그랬지? 이런 친구들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시험장 가서 여러분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려면 100%, 100점 맞게 공부해서는 안 돼요. 120점 맞을 수 있도록 공부해서 가야 100점을 맞을까 말까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는 것도 다시 보자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는 것도 다시 보자. 한국사 같은 경우는 또 암기할 게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을 한번 해두시고 구석기 시대 별거 아니지만 이것도 틀리면 안 되고 아는 것도 다시 보자.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1번 문제 한번. 오늘 좀 설이 길었죠, 앞에. 자, 봅시다. 구석기 시대 사람들의 생활상에 대해서 가장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대체로 동굴이나 바위 그늘에서 생활했으며 불을 사용할 줄 알았다. 자, 일단 구석기 시대 사람들의 주거. 구석기 시대 사람들의 주거는 동굴이나 막집이나 강가의 막집 그리고 바위 그늘이죠. 이런 데서 살았는데 가끔 시험에 뭘 물어보기도 하냐면 동굴 유적만 골라라 이런 것들 물어보기도 해요. 예를 들면 뭐 제천 전말 동굴 뭐 쓸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그냥 들어보시면 돼요. 청원 두루봉 동굴, 상원 검은모루 동굴 기억나죠? 그래서 동굴 유적들. 그래서 이렇게 동굴 유적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불. 불은 언제부터 사용했을까요? 불 사용? 이것도 구석기 시대예요. 불과 언어를 사용했다? 요게 화석 인류들의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화석 인류는 거의 다 구석기 시대라고 했으니까 자, 불 사용 또는 뭐 불과 언어. 언어는 문자가 아니니까 그냥 말은 태어나도 할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불과 언어는 당연히 구석기 시대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1번. 대체로 동굴이나 바위 그늘 생활했으며 불을 사용할 줄 알았다. 네, 요거겠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양 수양계. 자, 그러면 이제 2번부터는 뭘 틀렸는지 보면 되겠죠. 자, 봅시다. 단양 수양계, 연천 전곡리, 공주 석장리 등 강가에 살던 사람들은 주로 고기잡이와 밭농사를 하며 생활했다. 자, 일단 여기 나오는 유적들, 단양 수양계. 자, 그 다음에 연천 전곡리, 공주 석장리 유적. 셋 다 중요한 유적이긴 한데 특히 연천 전곡리 유적. 이 연천 전곡리 유적은 이제 앞으로도 많이 나올 거니까 미리 설명하고 넘어갑시다. 자, 그리고 공주 석장리 유적. 자, 연천 전곡리 유적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아슐리안계 주먹도끼가 나왔죠. 아슐리안계 주먹도끼가 나왔어요. 아슐리안계 주먹도끼라고 하는 건 유럽에서만 나온다고 알려진 주먹도끼가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거예요.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발견이 된 거죠. 그러니까 모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모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의 학설이 그런 거였어요. 이 아슐리안계 주먹도끼는 유럽에만 나온다. 아시아는 이런 거 없지. 그런데 아시아 지역에서 이 아슐리안계 주먹도끼가 처음으로 발견됐고 그래서 이 모비우스의 학설을 파기시켜버린 거죠. 학설을 깨버린 거예요. 말하자면.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뒤에 이 아시아 지역에서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군데서 이 아슐리안계 주먹도끼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없는 거구나. 틀린 학설이구나. 라는 걸 알게 해준 게 연천 전곡리 유적이고, 자, 공주 석장리 유적은 해방 이후 남한 최초 구석기 유적이. 해방 이후 남한에서 처음 발견된 구석기 시대 유적이고 1960년대, 64년쯤 발견이 됐죠. 무슨 말이냐면 구석기 시대 유적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견된 건 일제시대 발견이 된 거거든요. 아시죠? 한북 종성 동관진 유적이라고 해서 뒤에 우리 문제 나올 텐데, 그 밑에 문제 나올 텐데, 한북 종성 동관진 유적이 우리나라 구석기 시대 유적 중에서 가장 빨리 발견된 거, 먼저 발견된 건데, 일제시대였었기 때문에 인정을 하지 않았다가 해방 이후에 남한에서 처음으로 발견됐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공주 석장리 유적은 구석기 시대를 확정한 유적이에요. 전기 구석기, 중기, 후기 구석기 유적이 여기서 다 나왔기 때문에 구석기 시대가 우리나라에 확실히 있구나, 맞구나 라는 거를 여기서 확인해줬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연천전곡리 유적이나 공주석장리 유적이나 둘 다 전기 구석기 유적이라는 거. 시험에 이 전기 구석기 유적이냐 아니냐 가끔 물어보거든요. 여기서 둘 다, 요 두 개 다 전기 구석기 유적이라는 거, 그것도 하나 더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까요? 이 시기의 대표적인 무덤 형식은 고인돌과 돌널 무덤이다. 자, 고인돌, 그리고 돌널 무덤, 그 다음에 돌무지 무덤까지 써볼까요? 고인돌, 돌널 무덤, 돌무지 무덤. 자, 요 세 가지는 모두 다 청동기 시대의 무덤 양식이죠. 고인돌, 돌널 무덤, 돌무지 무덤. 자, 그 다음에 4번 주먹도끼, 가로날 도끼, 민무늬 토기 등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자, 주먹도끼나 가로날 도끼 같은 경우는 구석기 시대가 맞지만 민무늬 토기는 청동기 시대인 거 알죠? 그래서 4번 민무늬 토기는 청동기 시대이기 때문에 틀린 거죠. 자, 그러면 이 중에서는 1번이 맞는 설명이었죠? 네, 나머지는 다 틀린 거죠.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자, 2번은 반농사가 들어가니까 틀린 건지 여러분 다 아실 것이고, 그쵸? 반농사는 언제부터 시작? 농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반농사 하니까 또 우리가 반농사는 언제고 논농사는 언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냥 농사. 자, 농사는 언제부터? 신석기 시대부터.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틀린 설명이죠. 자, 이 중에서 가장 옳은 것을 골라라. 정답은 1번 체크하시면 되겠고, 자, 만약에 여러분 구석기 시대 유적이나 유물이 헷갈린다. 그러면 이제 구석기 시대부터 다시 공부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죠. 그래서 구석기 시대 유물과 유적 헷갈리지 않도록 정리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뒤에 이제 구석기 시대 유물 유적이 다시 나오니까 조금 이따 설명을 또 하도록 하고, 나온 김에 이것만 좀 설명해 볼까요? 구석기 시대는 크게 3개로 나눌 수 있죠. 그래서 전기 구석기, 중기 구석기, 후기 구석기로 나눠지죠. 자, 물론 시기로 하면은 뭐 70만 년에서 10만 년, 10만 년에서 4만 년, 4만 년에서 1만 년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숫자는 사실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자, 그럼 어떻게 나누냐면 이 전기, 중기, 후기로 나누는 거는 석기의 제작 기법에 따라서 석기를 제작하는 기법에 따라 나누는 거고, 전기 구석기 같은 경우는 한 개의 석기를 가지고 모든 용도로 다 사용해. 한 개의 석기를 가지고 모든 용도. 그러니까 주먹도끼 하나 가지고 사냥도 하고 뭐 음식도 조리도 하고 뭐 이렇게 다 쓴다는 얘기죠. 자, 그러다가 중기는 용도별로 쓰기 시작해요. 용도별로 쓴다는 건 이제 조리용, 사냥용 뭐 이렇게 나눠진다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큰 돌을 몸돌이라고 하죠. 조금 큰 거를 잘라서 쓰죠. 자, 그러면 잘라서 쓴 조각을 뭐라고 하냐면 격지라고 해요. 그래서 격지라는 표현이 나오면 몸돌에서 조각을 잘라 쓴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중기. 자, 그 다음에 후기는 쐐기 같은 것을 대고, 이게 이제 돌을 자르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쐐기를 대고, 자, 돌날격지라고 하는 걸 만들어 쓰죠. 자, 그러면 이제 격지보다 이 돌날격지가 조금 더 정교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돌날격지라고 하는 건 대량 생산이 가능한 거예요.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건 똑같은 걸 여러 개 만들 수 있다. 같은 걸 여러 개 만들어 쓸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거.
자, 그래서 전기구석기에 해당하는 가장 대표적인 건 주먹도끼가 되겠죠? 주먹도끼, 뭐 집게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여기는 용도별로 사용하니까 이제 용도가 좀 나눠지겠죠. 구석기 시대에도.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자르개라든가 아니면 글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요 후기 구석기에 가장 대표적으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승배, 찌르개, 승배 찌르개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요 승배 찌르개라고 하는 건 창의 기능으로 쓴다라고 하는 거고,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도 나눠볼까요? 용도별로도 한번 나눠볼까요? 구석기. 뗀석기죠, 뗀석기. 뗀석기를 용도별로도 한번 나눠봅시다. 자, 사냥용, 조리용, 그 다음에 공구. 이렇게 나눠보면, 자, 사냥용은 집게, 찌르개, 팔매돌,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조리용은 자르개, 글개, 밀개, 그 다음에 공구는 또르개, 새기개. 여기서는 이 이름 하나하나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냥 성격을 좀 파악하시면 돼요. 여기 사냥용은 이름이 어때요? 싸납지. 그치? 죽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찢게, 찍어 죽이거나 찔러 죽이거나 좀 싸납잖아 이름이. 그런데 조리용은 좀 이름이 좀 그래도 부드럽죠. 긁어 죽이거나 밀어 죽일 순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조금 이름이 좀 부드럽고, 이거는 뭐 이제 도구니까 빼고, 그래서 이것만 잘 구별하시면 돼요. 사냥용이냐 조리용이냐. 보통은 그렇게 구별하는 문제가 가끔 나오니까. 그리고 이거는 뭐 모양을 보고 우리가 뭐 알 수 있어? 그냥 이름만으로 구분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되고, 구분만. 그러니까 다 외운다기보다는 요런 건 약간 뉘앙스가 있잖아요. 뉘앙스가 좀 다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는 요 돌날격지라고 하는 거 이름이 좀 다르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몸돌과 격지라는 표현이 나오면 중기, 그 다음에 그냥 한 개로 다 한다? 그러면 촉전기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섞기를 좀 구별하거나 아니면 이제 이렇게 시기를 나누거나 요거를 좀 구별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1번 문제 한번 풀어봤고요. 2번으로 가볼까요? 가시길 생활상으로 옳은 것은, 자, 이제 2번 문제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보시면 1935년이면 일제시대죠? 자, 일제시대에 두만강가의 함경북도 종성군 동관진에서 한반도 최초로 가시대 유물인 석기와 골각기 등이 발견되었다. 발견 당시 일본에서는 가시대 유물이 출토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자, 지금 한반도 최초의 구석기 유적인 거죠? 한반도 최초 구석기 시대 유적이 한북 종성 동관진 유적. 한북 종성 동관진 유적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처음으로 발견된 유적인 거고, 자, 그럼 자, 요 유적이 발견됐을 때 우리나라 일제시대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구석기 시대가 유적이 나왔지만 일본에서는 안 나왔죠.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우리보다 역사가 좀 뒤처지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우리는 오래됐고 걔네는 좀 오래 안 됐으니까 말하자면. 그래서 일본이 이거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뭔 소리야, 너네 그거 가짜잖아. 이제 이런 식으로 인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흐지부지 돼버린 거죠.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자, 그러다가 해방 이후에 남한에서 최초로 발견됐어요. 그 다음에 북한에서 최초로 발견됐어요. 자, 그러니까 남한과 북한에서 모두 다 1960년대에 유적이 발견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빼박이 된 거지, 쉽게 말하면. 자, 그러면 남한에서 최초, 해방 이후 최초, 한반도 최초 구석기 시대 유적이 아까 어디였죠? 이게 공주 석장리 유적인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구석기 시대 확정. 더군다나 공주 석장리 유적은 층층이 전기, 중기, 후기가 다 나왔어요. 이제 빼박인 거지. 확실히 있구나 라고 하는 거고, 자, 북한 최초는 한북 웅기 굴포리 유적이죠. 그래서 둘 다 1960년대에 나왔어요. 64년, 63년 뭐 이런 식으로 나왔죠. 일본에서는 구석기 시대 유적이 제대로 발견이 안 됐었죠. 그래서 80년대였나 90년대 초였나 한번 희대 사기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었는데 알아요, 여러분? 일본에서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이제 막 공부를 많이 한 학자거나 막 그런 저명한 학자는 아니었는데,
그 사람이 땅을 파. 구석기시대 유적이 나와. 그래서 언젠가는 뭐 그게 뭐 한 50만 년 전. 그럼 언제 또 다음에 조금 이따 발견하면은 막 70만 년 전. 이런 식으로 구석기시대 유적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는 의심을 하기 시작했죠. 왜 저 사람이 손대면 나올까? 구석기시대 유적이 좀 의심스럽잖아. 희한하게 그 사람만 발견을 하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사람을 이제 취재를 했어. 쉽게 말하면 이제 몰카 같은 걸 찍은 거지. 따라가서 카메라 설치해 놓고 저 사람 뭐 하지?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구석기시대 모양으로 유적을 만들어서 묻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게 발견이 된 거죠. 그러니까 뉴스에 막 대서특필이 된 거야. 난리가 난 거지. 그래서 한번 일본이 엄청 학계에서도 망신을 당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 한 50년대, 60년대가 아니에요. 한 80년대, 90년대? 요때 있었던 몇십 년 안 된 일이죠. 그래서 그런 좀 웃지 못할 일이 있었던 게 바로 일본. 그래서 그 뒤로 일본에서 이제 그 선사시대의 어떤 연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약간 좀 공신력을 잃었다고나 할까요? 약간 좀 그렇게 돼버린 사건이 있었어요. 자, 어쨌든 여기도 비슷하겠죠? 우리나라에선 있는데 일본은 없어. 기분이 나쁜 거야. 그래서 한북종성 동관진 유적.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건 공주 석장리 유적이겠죠, 당연히. 자, 그러면 여기서는 당연히 구석기 시대겠지? 구석기 시대에 대해서 옳은 것은 1번. 자, 반달 돌칼을 이용해서 별을 수확하였다. 자, 반달 돌칼을 이용해서 별을 수확하였다. 그러면 청동기 시대. 자, 일단 여기선 두 가지를 알 수 있죠? 반달 돌칼이 추수용 농기구라는 거. 둘째, 벼농사를 지었다는 거. 언제? 청동기 시대. 그래서 청동기 시대에 벼농사를 지었구나. 그 다음에 반달 돌칼은 추수용 농기구구나. 농기구 조금 이따 정리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널쩍한 돌 갈판에 옥수수를 갈아 먹었다. 자, 돌 갈판이라고 되어 있죠. 자, 돌 갈판이면 신석기 시대의 이제 농경과 관련된 농기구라고 쓸게요. 그냥 제가 농기구. 자, 신석기 시대의 간석기 중에서 농기구에 해당하는 거, 농경과 관련된 것들이 어떤 거냐면, 자, 돌, 갈판, 갈돌, 그 다음에 돌보습, 돌랏, 뭐 등등등, 그 다음에 농경 굴지구,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지금 농경과 관련된 것들이죠. 그래서 돌, 갈판과 갈돌, 즉 추수를 해서 돌, 갈판 같은 데 놓고 이제 갈아서 껍질을 벗겨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신석기 시대의 농경과 관련된 도구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2번이죠. 근데 이 지문 자체가 조금 틀린 게 여러분 옥수수는 우리나라에 언제 들어왔을 것 같아요? 옥수수는 한참 뒤에 들어왔어요. 옥수수는 신석기 시대에 있지도 않았어요. 이 옥수수가 원래 남미가 원산지예요. 이때 우리나라에 있지도 않았어. 그래서 이제 아예 틀린 지문인 거죠. 그러니까 그냥 예시를 들어서 그렇게 한 거지. 그래서 어쨌든 돌, 갈판 나오는 거 보니까 신석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사냥이나 물고기 잡이를 통해서 식량을 얻었다. 뭐 여러분 다 알죠? 구석기 시대에는 사냥, 어로, 채집 등을 통해서 경제활동을 했었다. 자, 4번에 영혼숭배 사상이 있어 사람이 죽으면 흙그릇 안에 매장했다. 여러분 영혼숭배 사상이 있다라고 하면 신석기 시대겠죠? 신석기 시대에는 원시 신앙이 등장했어요. 자, 신석기 시대에 등장한 원시 신앙. 애니미즘, 샤머니즘, 토테미즘을 알 수 있지.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원시 신앙 신석기까지만 알아두지 마시고 여기서는 애니미즘, 샤머니즘, 토테미즘을 구분해야 돼요. 이거 따로따로 시험에 물어보니까. 자, 그러면 애니미즘. 애니미즘이라는 건 정령신앙이라고도 해요. 정령신앙. 자, 애니미즘이라고 하는 건 모든 자연물에 영혼이 있다. 그러니까 해, 달, 산, 강, 나무, 돌, 뭐 바위 다 모든 것에 다 영혼이 있다. 귀신이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게 정령신앙이고 자, 샤머니즘에서 샤먼은 무당이란 뜻이죠. 무당이 신과 인간을 연결해준다. 그러니까 신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중간 단계의 존재가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샤먼, 무당 보시면 되고 토테미즘에서 토템. 이제 원래는 이 토템이라는 게 약간 뭐 꺼리는 그런 걸 말하지만 이제 여기서는 특정 동식물을 숭배하는 거예요. 특정 동식물을 숭배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곰 부족, 호랑이 부족 같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애니미즘, 샤머니즘, 토테미즘 요거 구분하셔야 돼요. 따로따로.
자, 그 다음에 그 제시문에서 사람이 죽으면 흙 그릇 안에 매장한다. 사람이 죽으면 흙 그릇 안에 매장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 정확히 뭔지 딱 알기는 어렵지만 동무덤쯤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럼 동무덤은 또 철기 시대죠. 그래서 시대가 조금 다르긴 하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답은 당연히 3번 찾으시면 되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무덤이 나왔으니까 무덤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무덤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는 무덤. 자, 구석기 시대는 무덤이 없었을 거고 당연히 신석기 시대는 무덤이 없죠. 네, 없어요. 근데 우리가 운기 굴포리 서포항에서 기억나요? 동침신전 앙화장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동침신전 앙화장이라는 것도 무덤은 아니에요. 그냥 어떤 걸 말하냐면 장래의 형태를 말하는데 사람을 머리를 해가 뜨는 동쪽을 향해서 놓고 그 다음에 사람 얼굴이 위로 올라오게 눕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반듯하게 눕힌다는 거고 머리는 동쪽으로 향하게 둔다라는 걸 동침신전 앙화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무덤은 아니지만 그런 식의 매장 형태가 있었고 머리를 동쪽에다 둔다는 건 해가 뜨는 것을 약간 좀 이제 경외한다, 숭배한다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태양 숭배를 나타내는 거고요. 자, 그래서 신석기 시대도 무덤은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런 풍습이 있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청동기 시대와 우리는 철기 시대의 무덤만 구별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청동기 시대 무덤은 뭐 있어요? 고인돌, 돌널 무덤, 돌부지 무덤, 요거 요런 것들이 있고, 자, 특히 고인돌 같은 경우는 탁자식, 그 다음에 바둑판식, 그 다음에 개석식. 자, 이렇게 제가 나눈 이유는 탁자식 고인돌 같은 경우는 고조선의 영역하고도 또 관련이 있는 유적이기 때문에 한번 나눠본 거고, 특히 고인돌 같은 경우는 세계 문화유산으로 우리나라가 지정이 되어 있죠. 전 세계 고인돌 중에 약 40% 정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창, 강화, 화순 이렇게. 우리가 올해 2021년에 세계유산은 지정된 적이 새로 된 거는 없는데 세계 자연유산은 새로 지정이 된 게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한번 찾아보니까 세계 자연유산은 우리나라에서 하나 더 지정이 된 거예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제주도 화산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우리나라의 갯벌이 또 세계유산으로 등록이 자연유산으로 이렇게 등재가 됐더라고요. 올해 보니까 2021년 이렇게 써 있는 거야.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도 안 하고 하나씩 지정하면 어떡하나. 알려주고 지정해야지. 근데 자연유산 일단 뭐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또 따로 암기할 필요는 없지만. 자, 그 다음에 돌널무덤은 고인돌의 하부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돌무지 무덤 말 그대로 돌을 반듯하게 쌓아 올린 거죠. 이게 이제 고구려 무덤 양식이 되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철기. 철기로 갑시다. 철기는 널무덤, 동무덤이죠. 그래서 널무덤, 동무덤. 널이라는 건 여기서 널빤지, 나무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독무덤은 항아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청동기 시대와 철기 시대 무덤의 또 차이점을 구별하시면 돼요. 이거는 여러분 다 그냥 하나하나 전부 다 암기한다기보다는 여러분이 구분을 잘하면 문제를 잘 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한국사를 그냥 무조건 나는 달달달 처음부터 끝까지 싹싹싹 외워야지 다 못 외워요.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딱 보고 이거랑 좀 다르네? 이렇게 구별을 잘 하시면 돼요. 그게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똑똑하게 공부하는 방법이라고나 할까? 자, 여기 보시면 청동기는 고인돌, 돌널무덤, 돌무지무덤 다 돌이에요. 그러니까 청동기 시대는 무덤을 돌로 만드는 거고 철기는 나무나 흙, 항아리, 나무나 항아리로 만들죠. 널무덤은 나무니까 나무 널빤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차이가 있구나 이런 거 구분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번에 정답은 3번. 자, 이제 우리는 신석기 시대로 가볼까요? 자, 다음 보기의 유적들이 등장한 시대의 사회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첫 번째 서울 암사동 유적. 자, 서울 암사동 유적 같은 경우는 여기서 움집터, 빗살무늬 토기 이런 게 좀 많이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제주 고산리 유적. 제주 고산리 유적은 신석기 시대 유적 중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유적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석기 시대가 예전에는 제가 학교 다닐 때, 제가 배울 때나 아니면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할 때도 BC 6000년이라고 했었어요. 지금은 얼마죠? BC 8000년이에요. 아시죠, 여러분? 숫자? BC 8000년. 왜 구석기 시대는 70만 년 전이고 신석기 시대는 BC 8000년이잖아요. 그럼 예전에는 6000년이었는데 8000년으로 쉽게 말하면 2000년 늘어난 거예요. 신석기 시대가 그만큼 넓어진 거야. 늘어난 거야. 그러면 신석기 시대가 이렇게 2000년이나 늘어난 건 새로운 유적이 발견이 됐기 때문이거든요. 그 새로운 유적, 그러니까 구석기 다음에 바로 신석기 유적이 나왔는데 그 구석기에서 붙어있는 새로운 유적지가 나온 건데 그게 제주 고산리 유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주 환경 고산리 유적이 신석기 유적 중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유적인 거죠. 물론 시험에 이런 식으로 물어보진 않아요. 하지만 제주 고산리 유적 정도는 신석기구나 라는 거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양양 오산리 유적. 양양이면 바닷가 쪽이죠. 강원도 쪽. 그래서 강가나 바닷가에 주로 유적이 분포해 있으니까 양양 오산리 유적. 그리고 부산 동삼동 유적은 거기다 써볼까요? 폐총. 폐총 유적. 폐총이라는 건 조개 껍데기 먹고 버린 그 쓰레기 더미 같은 거라고 했죠. 자, 이게 나중에 청동기로 가면 줄어들어요. 신석기는 많아, 폐총 유적이 여러 개야. 근데 왜 청동기는 줄어드냐? 신석기 시대 같은 경우는 강가나 바닷가에 사니까 먹고 버려, 바로바로. 그러니까 많아. 그런데 청동기 시대 사람들은 주로 어디 살죠? 구릉이나 야산, 약간 산지, 산비탈로 옮겨가잖아요. 그러니까 산비탈에서 조개 먹으려면 힘드니까 별로 안 먹는다 이 말이지. 그래서 청동기 시대에는 별로 없고 신석기 시대는 많고 폐총이 그렇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쨌든 부산 동삼동 유적은 폐총 유적이고 여기 나오는 한 4개 정도는 여러분이 신석기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게 알겠죠?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한다. 자, 그러면 제시문 가볼게요. 자, 움집을 청산하고 지상 가옥에서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자, 움집을 청산하고 지상 가옥에서 거주했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또 주거를 한번 또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주거. 자, 주거를 한번 또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구석기 시대 같은 경우는 앞에서 동굴이나 그 다음에 바위 그늘이나 강가의 막집이나 이런 데서 산다고 했고, 자, 그 다음에 신석기 시대는 어디 살아요? 움집. 신석기 시대 움집 살죠. 자, 그런데 신석기 시대 움집의 특징은 반지하. 자, 땅속으로 한 1m쯤 내려가는 반지하. 그 다음에 중앙에 화덕이 있었지. 중앙에 화덕이 있고. 자, 그 다음에 모양은 타원형. 원형이거나 타원형 또는 타원형이라고 제가 이렇게 써버렸지만 모가 둥근 방형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자, 타원형, 모가 둥근 방형. 그러니까 한국사 같은 경우도 여러분이 알죠? 타원형이야. 또는 원형이야. 알아. 근데 시험에 나올 때 표현이 조금 달라지면 우리가 엄청 헷갈려요. 나는 타원형으로 알고 있고 원형으로 알고 있는데 시험에 제시문에 모가 둥근 방형이래. 처음 들어. 뭔 말이야. 그럼 틀리는 거야. 똑같은 말인데.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거를 염두를 해둬야 된다는 거죠. 모가 뭐냐면 모서리가 둥글둥글한 사각형. 그럼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 뭐야? 타원형이지 뭐. 타원형이야. 원형이나 타원형을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 한국사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여러분이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표현할 수 있구나 라는 걸 알아두면 돼요. 뭐 다 외울 필요는 없고. 자, 어쨌든 움집하다 말았죠. 그래서 반지하, 중앙에 화덕 있고 타원형이고 요게 신석기고 요 신석기 시대는 강가나 해안에 주로 분포한다. 아시죠? 자,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의 움집으로 갈까요? 청동기 시대는 자, 움집이긴 움집인데 지상가옥화 되었어요. 지상가옥화. 지상가옥화 됐다는 건 땅 위로 좀 많이 올라왔다. 자, 앞에서 우리가 반지하, 신석기 시대는 1m쯤 파고 들어가는데 여기는 조금 파고 들어가요. 그래서 움이 얕아진 거죠. 움이라는 게 땅 파고 들어가는 걸 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상가옥화 되었고, 자, 화덕도 한쪽 벽면으로 옮겨가요. 화덕도 한쪽 벽면으로 옮겨간다. 여기서 벽면이라고 해서 진짜 벽 아니고 한쪽 구석으로 간다. 이런 뜻이고. 자, 그 다음에 저장구덩도
돌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안 보일 수도 있겠네. 저장구덩 돌출.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네모난데 조금 튀어나오거나 이런 식으로 저장구덩이 돌출되어 있는 구조도 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방형이죠, 방형. 방형 또는 장방형. 방형은 네모라는 뜻이에요. 네모. 자, 그리고 청동기 시대에는 크기가 다양한 여러 개의 움집터들이 발견되기도 해요. 여기는 집, 여기는 회의장, 여기는 작업장 이런 식으로 이제 용도가 다른 게 여러 개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주로 구릉이나 야산에 분포하면서 마을을 이루고 살게 되죠. 더 큰 마을을. 그러다 보니까 방어를 해야 되는 방어시설이 등장을 하기도 해요. 자, 요 방어시설에 해당하는 건 환호, 목책. 그래서 요 방어시설이 시험에는 잘 나오기도 하죠. 요런 거 있으면 어느 시대야? 이렇게 잘 물어봐요. 방어시설 있으면 어느 시대지? 그럼 청동기 시대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철기로 넘어갑시다. 철기는 집이 어떤 집? 그냥 지상가옥이에요. 자, 여기서는 지상가옥화. 여기는 그냥 지상가옥. 지상가옥이라고 하면 철기. 여기는 지상가옥화라고 하면 청동기. 조금 차이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또 부뚜막 구조가 있어요. 부뚜막이라고 하는 건 이 아궁이가 있고 불 때는 구조가 있다는 거니까 온돌이란 얘기예요. 온돌 구조가 있다. 그래서 온돌 구조가 있다. 부뚜막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귀틀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귀틀집은 여기서 조금 더 발전하게 되면 초가집이에요. 초가집의 전신이에요. 그래서 귀틀집이기도 하고 초가집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철기라고 얘기했으니까 철기 시대 여러 나라들이 있잖아요. 우리 초기 철기 국가들 중에 예를 들면 마한의 토실, 그 다음에 동해의 철자형 집터나 엿자형 집터, 그런 것도 사실은 다 철기 시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특별하게 따로따로 나타나는 거니까 빼고, 여기 부뚜막이라든가 그다음에 귀틀집이라든가 초가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철기. 자, 그 다음에 요 구조 중에서 하나만 더 쓸게요. 부뚜막이란다. 주춧돌. 자, 주춧돌이 있으면 청동기, 부뚜막이 있으면 철기.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구분할 수가 있겠죠. 별거 아니지만 여러분이 부뚜막 나왔어. 부뚜막이 뭐지? 이거 어느 시대지? 헷갈릴 수 있단 말이야. 이런 거 별거 아닌데 이런 데서 헷갈리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왠지 이런 것들도 한번 봐둘 필요가 있다. 자, 일단 신석기와 청동기 움집이 똑같으니까 움집 비교하는 건 당연하고, 나머지 이런 부뚜막이라든가 주춧돌이라든가 귀틀집 막 이런 거 나오면은 이거 어느 시대였더라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주거 한번 봤어요. 자, 그러면 다시 요 제시문 봅시다. 움집을 청산하고 지상가옥에서 거주하였다. 지상가옥 그러면 철기겠지. 네, 철기. 지상가옥화 아니고 지상가옥이라고 했으니까 철기. 움집은 신석기, 청동기 다 있으니까 여기서 청산했다고 했으니까 철기가 되겠죠. 자, 벼농사를 위해서 각종 수리시설이 축조되었다. 자, 벼농사가 시작됐다. 그럼 청동기. 수리시설을 만들었다? 요거는 또 철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리시설이라는 건 저수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만에서 저수지를 만들기 시작했다고 하니까 철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조개무지를 많이 남겼다. 자, 조개무지 앞에서 패총, 부산동 3동 패총 유적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자, 마을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시설이 발전했다. 아까 방어시설 뭐라고 했죠? 환호, 목책, 청동기. 환호, 목책, 청동기. 그래서 이런 것들도 체크.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4번 문제 풉시다. 앞에 좀 얘기를 많이 했더니 시간이 금방 갔네. 자, 4번 볼게요. 신석기 시대 유적과 유물을 바르게 연결한 것만 모두 고르면, 자, 양양 오산리 유적, 덤문이 토기. 자, 일단 여러분 여기에서는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죠. 일단 시기를 구별하고 유적이 그 시기께 맞는지를 보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첫 번째가 양양 오산리 그리고 덤문이 토기 이렇게 구별이 되잖아요. 그러면 양양 오산리 같은 경우는 어느 시대? 요 신석기 시대. 그 다음에 덤문이 토기 신석기 시대. 맞네, 그러면. 맞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서울 암사동 빗살무늬 토기. 자, 서울 암사동 유적 그리고 빗살무늬 토기.
자, 그러면 서울 암사동 유적은 신석기. 빗살무늬 토기도 당연히 신석기. 그래서 맞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볼까요? 공주 석장리 유적. 자, 공주 석장리. 그 다음에 여기서는 미송리식 토기. 미송리식 토기. 자, 일단 공주 석장리 유적은 구석기 시대 유적이고 미송리식 토기는 청동기 시대 유적 토기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부산 동삼동 유적. 자, 부산 동삼동은 당연히 신석기 시대 유적이죠. 그래서 이렇게 몇 개 정도는 신석기 시대 유적 또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아슐리안형 주먹도끼. 자, 아슐리안형 주먹도끼가 앞에서 어디서 나왔죠? 연천 전곡리.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당연히 구석기 시대고 연천 전곡리 유적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중에서는 기역과 니은이 맞는 설명이겠죠. 정답은 1번 체크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넘어가기 전에 토기만 한번 쭉 정리하고 이번 시간에 쉽시다. 자, 토기 볼까요? 자, 토기는 신석기 시대부터 등장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신석기 시대. 자, 신석기 시대 전반기에 유행했던, 많이 썼던 토기들이 이른 민무늬 토기, 이른 민무늬 토기, 덧무늬 토기, 눌러 찢기문 토기, 그리고 빗살무늬 토기. 자, 이런 토기를 사용하다가 후기 신석기에 가서 빗살무늬 토기를 쓰기 시작해요.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토기는 당연히 빗살무늬 토기인데 어쨌든 그 전에 요런 토기들을 쓰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 자, 청동기 시대는 신석기 말기부터 청동기에 이르는 시기에 덧띠 색인문 토기라고 하는 걸 써요. 덧띠 색인문 토기. 그래서 신석기 말기부터 청동기로 넘어가는 약간 과도기적인 시기? 청동기라고 그냥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민무늬 토기.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인 토기는 민무늬 토기죠. 민무늬 토기는 말 그대로 무늬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늬 없는 토기는 다 민무늬 토기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뭐 지역에 따라서 송궁리형 토기 또는 모양에 따라서 뭐 팽이형 토기. 그러니까 이름은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송궁리형 토기, 그 다음에 뭐 강계 공귀리형 토기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냥 다 통틀어서 민무늬 토기라고 볼 수 있고, 민무늬 토기 중에 모양이 희한하게 생긴 애가 있죠. 좀 특이하게, 독특. 그게 미송리식 토기예요. 미송리식 토기. 자, 미송리식 토기 이렇게 생겼죠. 점점 주둥이는 오므라들고 항아리처럼 생겼는데 양쪽에 손잡이가 달려 있으면서 뭐 이렇게 집선 무늬가 있고 약간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겉에다 뭘 발라서 구웠더니 빨개. 그래서 붉은 간토기. 붉은 간토기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철기. 철기 시대 토기로 갑시다. 철기는 민무늬 토기 그대로 써요. 민무늬 토기 그대로 쓰고 덧띠 토기, 덧띠 토기. 그 다음에 구워놨더니 까맣죠. 이번에는 검은 간토기. 자, 여기서는 여러분이 요런 거 덧무늬 토기냐 덧띠 토기냐 이런 거 구별 헷갈리기 쉽고, 그 다음에 붉은이냐 검은이냐 이런 거 헷갈리기 쉽잖아요.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요. 검은이냐 붉은이냐 이런 거. 그래서 어느 시기 토기인지 알아두시고, 물론 가장 대표적인 토기는 빗살무늬 토기, 민무늬 토기 가장 대표적인 토기이긴 하지만 시험은 사실 이렇게 다 알고 있는 거 말고 이런 데서 헷갈리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 잘 봐두세요. 덧띠 토기냐 덧무늬 토기냐, 붉은 간토기냐 검은 간토기냐 이런 데서 헷갈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 잘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4번에는 정답은 1번 네,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우리는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